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의주 강사 이호순입니다. 2023년 1회차 전기 기사 필기 CBT 보건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의존을 해서 내가 이것만 보면 시험에 합격한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공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보건 예상 문제의 활용은 우리가 요즘 최신 경향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그런 용도로 이 문제를 활용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개가 보존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보존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테이션 H, 자개가 보존적일 때는 0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자성체의 투자율과 공기 중의 투자율의 크기를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자, 반자성체의 비투자인 μs는 1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반자성체의 전체 투자율은 μ제로 μs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우변에도 똑같이 우리가 μ제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μ제로 μs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반자성체의 전체 투자율이라고 볼게요. 반자성체의 투자율. 그러면은 μ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공기 중에 투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된다? μ제로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 그대로 와서 내가 여기에다가도 μ제로 곱해준 거고 여기에다가도 μ제로 곱해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의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보다 조금 작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Am인 곳에 점전화 Q쿨롱이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도체 표면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전체가 이제 도체다. 자, 이로부터 Am 떨어진 곳에 점전화 Q쿨롱을 놓는다. 플러스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Q쿨롱에 의해서 표면에는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유도. 그 유도된 전하의 분포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전하 분포는 거리가 멀수록 약하고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면 전하 분포에서 표면의 전하 분포 중에서 최대가 되는 값은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이쪽. 자, 이쪽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파이 A 제곱분의 Q 쿨롱이 된다. 같은 거 찾아보면은 보기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3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정전기 자유공간 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3x 플러스 4y일 때 도체 표면 전하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워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표면 전하 밀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예요? 전속 밀도와 같은 의미죠. 전속 밀도. 자, 헷갈린다면은 단 위를 보면은 전속 밀도는 뭐예요? 쿨롱 퍼 제곱미터. 자, 문제에서 묻는 표면 전하 밀도의 단위 역시도 쿨롱 퍼 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다 단위를 보니까 똑같은 게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전개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표면 전하 밀도, 즉 전속 밀도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전개가 벡터로 주어졌죠. 값이 3x의 헷 더하기 4y 헷. 자, 이거는 뭐예요? i랑 j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자, 그렇다면 2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하면은 5가 된다. 이 값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계산해 보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된다?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라디오 방송의 평면파 주파수가 710kHz라고 할 때 평면파가 콘크리트 벽 엡실론 S는 5, 뮤 S는 1 속을 지날 때 전파 속도는 얼마인가? 자, 전파 속도 V는 우리가 엡실론 뮤 루트 뮤 엡실론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루트 엡실론 S 뮤 S분의 1이다. 자, 그 의미는 이 친구가 뭐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엡실론 S와 뮤 S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 대입해 보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자, 엡실론 S가 5, 뮤 S는 1이니까 루트 5분의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4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자기 회로의 철심의 투자율 뮤라고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공극이 있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 환상 철심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러한 자기 회로가 있을 때 회로에 자기 회로에 공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비워주면 되겠죠. 자, 공극이라는 에어갭 이렇게 공극을 그려줄 수 있겠다. 자, 이때 자기 회로의 길이 전체 평균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 공극의 길이 여기 공극의 길이를 LG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심의 투자율을 이 철심의 투자율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철심의 투자율을 우리가 뮤라고 하고 공극의 투자율은 공기중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자, 여기에 비투자율은 1, 즉 공기중의 투자율 뮤 제로가 되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자기 저항을 우선 첫 번째 구해봅시다. 만약에 공극이 없다면은 자기 저항, 기존의 자기 저항 Rm은 우리가 뮤 S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S는 철심의 이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저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저항을 Rm파이라고 써볼까요? Rm파이? 자, 공간이 부족하나 여기서부터 공간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Rm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철심의 자기 저항 뮤 S분의 자, 철심의 길이가 L 마이너스 공극의 길이 하면 되겠죠. 자, 더하기 두 번째는 공극의 자기 저항 뮤제로 S분의 LG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L이 LG보다 한참 크다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인 즉슨 L 빼기 LG는 뭐랑 같다? L과 거의 같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자는 것이죠. 문제에서는 이 Rm''과 Rm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묻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Rm분의 Rm' 해보면 되겠죠. 뮤 S분의 글씨가 천천히 써볼게요. 뮤 S분의 L 분의 뮤 S분의 L 더하기 뮤제로 S분의 LG가 된다. 이 식을 이렇게 저 안 나와도 괜찮죠? 제 선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노란색은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고요. 자, 더하기 파란색은 뮤 S분의 L 분의 뮤제로 S분의 LG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1 플러스 뮤제로 S 곱하기 L 그리고 뮤 S의 LG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SS 약분하면은 뭐 남죠? 뮤제로 L분의
1을 뺐네요. 1 더하기 뮤제로 L분의 뮤 LG가 되겠다. 자, 같은 거 찾아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7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신문제 뭐가 출제될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만 잘 맞춰도 여러분들 충분히 8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7번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쓰면 보이겠죠? 자, 코일. 이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물론 기출문제에 있던 문제긴 하지만 자, 그려보면은 X, Y, Z일 때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일의 전류가 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자, 이때 Z축에 있는 코일에서의 토크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Z축에서의 코일의 토크. 자, 근데 우선 우리가 토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어떤 문이 있다라고 볼게요. 문. 그리고 여기가 문의 축이라고 할게요. 문의 축. 손잡이를 여기다가 한번 달아보죠. 자, 우리가 토크라는 것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의 회전력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 내가 만약에 이 축을 Z축이라고 했어요. 자, Z축의 토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회전력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이 문을 회전시키려면은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축을 밀면은 문이 회전해야 하네요. 축을 밀면은 문은 회전하지 않죠. 자, 이 문을 위로 또는 아래로 축과 같은 수평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문을 앞으로 또는 뒤로, 즉 축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밀어야지 회전을 합니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일로 와보면은 우리가 이 일정한 자개 내에 코일 또는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리면은 힘이 발생을 하고요.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I 외적 B에다가 도체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의 방향이 뭘 따른다? 전류와 자속 밀도의 외적 방향을 따른다. 회전 방향을 따른다. 자, 그래서 구해봅니다. 첫 번째, 자, 이 축에 흐르는 전류 I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속을 그려보면은 자, 자속의 크기가 루트 2분의 0.05죠. AX 더하기 AY.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방향의 자속 밀도와 Y방향의 자속 밀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는 색깔이 초록색으로 한번 잘 보일까요? 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같다라고 했으니까 X축 방향도 이만큼 Y축 방향도 이만큼 가는 벡터 이 두 개의 합을 그려보면은 뭐 자속 밀도가 이제 이런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속이다. 됐죠? 됐나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속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공간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점에서의 자개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점에서는 이 방향, 이 점에서도 이 방향, 이 점에서는 이 방향 이렇게 자개를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럼 힘의 방향은 뭐다? I 외적 B다. 전류에서 자속 밀도를 회전시켰을 때 이 축에서의 자속의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되겠네요. 힘의 방향은. 그렇죠? 힘의 방향. 자, 위에 있는 도선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이고, 그렇죠? 자속이 이 방향이죠. 그러면은 전류에서 자속을 회전시켰을 때 수직인 방향. 힘이 이 방향으로 뻗는구나. 그죠? 자, 여기 아래에서는 전류가 여기고 자속으로 휘어 감았을 때 어디에요? 아래로 가는구나, 힘이. 자, 여기 축에서는 전류가 아래고요. 자속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휘감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힘이 여기. 힘이 이렇게 나가겠네요. 됐나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을 회전시키려면은 첫 번째 축에다가 힘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 축과 평행한 방향에 주는 힘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만 남게 된다. 즉, 이 코일에만 실제 회전력이 작용을 하고 이 코일에 발생하는 회전력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으로 풀 수 있지만 자개 내에 있는 코일에 발생하는 회전력 토크 T는 우리가 NB IA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N은 권선수인데 한 바퀴니까 코일 한 개니까 N은 1로 보고 없애고. 자, B는요. B는 어떻게 해요? B는 문제에서 루트 2분의 0.05 자, AX 더하기 AY가 되었죠. 자, 그럼 B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자, 루트 2분의 0.05 X성분 제곱 더하기 자, 루트 2분의 Y성분 0.05 제곱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0.05가 된다. 자, B는 0.05가 되고요. 자, 전류 I는 몇 암페어예요? 5암페어. 맞나요? 5암페어. 자, 면적 A는 지금 코일의 세로가 0.08, 괄호가 0.04니까 0.08 곱하기 0.04.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볼게요. 자, 여기가 1대 1이죠.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둘 다 45도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자속과 코일의 각도가 그대로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45도가 된다. 좋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돼요? 5.6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고, 자, Z축에 대한 회전력 Z 방향은 항상 뭐가 된다? Z 방향 축에 벡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Z축에 대한 회전력의 벡터는 항상 Z축이다. 같은 거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꽤나 긴 문제였지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장 가서 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와중에 뭐 수치가 바뀌어서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뭐 답을 외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부터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비유전율 엡실론 R은 1.6인 유전체의 전위 V는 마이너스 5000X를 인가했을 때 분극의 세기를 구하여라. 자, 분극의 세기 P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 자, 엡실론 R 마이너스 1 전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전개가 아니라 전 위에 함수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하면은 뭐 각각 X, Y, Z에 대해서 한 번씩 편미분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5000X죠. 지금 V가. 즉 그라디언트 마이너스 5000X니까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5000 i가 되겠죠. 이게 전개다. 자, 그러면은 5000 i의 크기는 x방향 한 개만 있으니까 5000이 되겠죠. 크기는. 자, p는 엡실론 제로에다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비유전율이 1.6. 그러면은 1.6 빼기 1. 전개가 5000이다. 계산해 보면은 2.6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풀어봤고요. 자, 9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전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쿨롱의 전하를 점 4,3,1에서 점 2,5,1까지 직선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을 구하여라. 우선 점 두 개를 뭐 임의로 제가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이 A점을 4,3,1이라고 할 거고, 자, B점을 2,5,1이라고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이 A점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B점을 도착점, 종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점전화 Q쿨롱을 전위차 V만큼 나는 곳을 이동시켰을 때 한 일 W는 우리가 공식 QV라고 쓸 수 있습니다. QV. 자, 이때 Q 써주고 V 전 위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분의 A부터 B까지 전개의 선적분이라고 쓸 수 있어요. 전 위에 정의식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안 풀어도 되는 문제고요. 적분이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그래서 나는 수학 잘 못한다. 아니면은 이런 문제 시간 쓰면서 공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문제 틀려도요. 우리 이번 시험에서 80점, 90점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풀어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풀어봐야죠. 자, 풀어보면은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Q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 자, 2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게 x 햇 더하기 2y의 y 햇 더하기 z의 z 햇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dl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우선 2개 곱하기 어떠한 공간에서 자, 이런 공간에서 자,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벡터를 내가 dl 벡터라고 했을 때 이 dl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dx라는 벡터 더하기 dy라는 벡터 더하기 dz라는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벡터의 합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dl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dx x햇 더하기 dy의 y햇 더하기 dz의 z햇 이렇게 dl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내적하면 되는데, 자, 내적하면은 어때요? 같은 성분끼리만, 즉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맞죠? 그리고 Z성분은 Z성분끼리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게 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Q 자, 괄호로 묶어줄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x dx 더하기 2y dy 더하기 z dz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와서 각각 x, y, z로 적분 구간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자 a의 x부터 b의 x까지 ex dx 더하기 좁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자, 더하기 인테그랄 a의 y부터 b의 y까지 ey dy. 자, 마지막으로 더하기 인테그랄 a의 z부터 b의 z까지 z d z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꽤나 복잡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a의 x, a의 y, a의 z가 되고요. 이게 b의 x, b의 y, b의 z가 됩니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좁아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해봅시다. 옆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게 되면은 W는 마이너스 Q 인테그랄 A의 X가 몇이에요? 4 EX DX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EY DY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Z D Z가 되겠다. 자, 그런데 1부터 1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0이 되죠. 0. 그래서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저는 자, 마이너스 Q인데 문제에서 Q가 이쿨롱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괄호 자, EX 적분하면은 X제곱이 되죠. X제곱을 4부터 2까지. 자, 더하기 EY도 적분하면은 Y제곱 되겠죠. Y제곱을 3부터 5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자, X제곱에 2 넣으면은 4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자, 5 넣으면은 25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 계산해 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8V가 된다더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우리가 뭐 시험장 가가지고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이 문제는 뭐 숫자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 뭐 이런 유형 정도의 문제였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각이 안 나온다. 시험장에서 풀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풀어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지운 김에 다 지우고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쯤 시작하면 되죠. 두 개의 자극판이 놓였을 때 자개의 세계 H 자석 밀도 B 투자의 뮤인 곳의 자개 에너지 밀도를 구하여라. 자개 에너지 밀도 W는 우리가 뭐 2분의 1 뮤 H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2분의 1 BH라고 쓸 수도 있고 2뮤분의 B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11번. 자,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속과 폐곡면의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가우스의 법칙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우스의 법칙의 정의고요. 12번. 엡실론 R인 비유전율의 엡실론 R인 유전체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워딩이 뭐냐면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유전체에 전개 2를 가하면은 뭐가 발생하죠? 분극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말해서 전개 내에 유전체를 놓으면 그 유전체는 분극이 발생하고요. 그 분극이 발생한 유전체의 표면 전하 밀도를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유전체를 전개에 놓으면 분극이 발생한다. 그래서 P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엡실론 제로 그대로 놔두고 자 엡실론 r이 10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전개가 5니까 뭐가 돼요? 45 엡실론 제로가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공기 중에 전개가 10kV/mm다. 전개. 이거는 뭐 절연 내력이라고 봐야겠죠. 10kV/mm.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전개 단위를 볼트/미터로 많이 나타내죠. 볼트/미터. 그러면은 이거를 볼트/미터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10에다가 킬로볼트는 10의 3승 볼트죠. 10의 3승 볼트. 자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겠죠. 정리해 보면은 뭐가 돼요? 10의 7승 볼트/미터가 된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전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전개가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도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 정전 응력이라고 하죠. 2분의 1 엡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엡실론 제로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자 전개가 10의 7승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4.43 곱하기 10의 2승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4번 볼까요? 무한평면 도체에서 자 이렇게 무한평면 도체가 있고 R미터 떨어진 곳에 로우의 전하분포를 갖는 직선 도체가 있다. 이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도체 표면과 이 도체와 선도체 간의 힘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사용하죠. 그러면은 대지 표면과 동일하게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동일한 선전하를 넣을 것인데 여기가 로우였다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로우가 됩니다. 이때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죠. 문제에서 힘의 크기 그러면은 뭐 우리가 힘 F는 어차피 부호는 크기니까 부호는 생략하고 로우 곱하기 전개 2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로우 곱하기 선전하에 의한 전개는 2파이 엡실론 제로 거리가 2R이죠. 2R 2R분의 로 써주면 되겠다.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로우 제곱 되겠습니다. 자, 같은 거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자, 반지름 A의 구도체에서 전하 Q 쿨롱이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능력은 얼마인가? 자, 정전 능력 F는 뭐라고 그랬죠? 2분의 1 엡실론 제로의 전개 2의 제곱이 된다. 자, 구도체의 전개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엡실론 제로 곱하기 16 파이 제곱 엡실론 제로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분의 Q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엡실론 제로 약분시킬 수 있고 정리해서 적어보면은 32 파이 제곱 엡실론 제로 R의 4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습니다. 같은 거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강자성체의 자석밀도 B와 자와의 세기의 크기를 묻습니다. 자, 우리가 자와의 세기 J는 B 마이너스 뮤제로 H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말인 즉슨 J가 뭐 만약에 100이라고 했다. B가 만약에 뭐 200이라 그랬다. 200이라고 하면 너무 크네요. 101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뮤제로 H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서로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J와 B 둘의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B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정답은 2번 J는 B보다 약간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공기 중에 비유전열 엡실론 R인 유전체를 놓고 유전체와 수직으로 전개 이제로를 가했을 때 유전체 내부 전개를 구하여라. 유전체를 공기 중에 유전체를 이렇게 놓고 수직으로 전개를 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가한 외부 전개를 E0라고 하고 이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개를 비유전율은 엡실론 R, 전개는 E라고 했을 때 전개 E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전개를 가했을 때는 뭐가 같다? 전속 밀도 D1과 D2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D1을 공기 중에서라고 하고요. D2를 유전체에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D1은 우리가 엡실론 제로 E0라고 쓸 수 있고 자, D2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E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엡실론 제로 약분하고 E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E는 뭐가 돼요? 엡실론 R분의 E0가 되겠네요.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너가서 마지막 18번, 19번 이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파장을 묶어서 전자파의 파장 람다는 우리가 주파수분의 속도라고 쓸 수 있고 파장의 속도 V는 우리가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주파수 그대로 F분의 1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거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2번.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문제인데 자, 이렇게 원형 코일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똑같은 원형 코일로 보이나요? 이런 원형 코일이 있다. 그리고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합니다. 전류가. 그리고 반지름이 모두 둘 다 각각 50cm.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이 1mm라고 합니다. 1mm다. 자, 이때 두 도선 사이에 이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구하여라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 고지 곧대로 해석하면 조금 어렵고요. 살짝만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변형을 시켜보면은 이제 코일을 둘 다 이렇게 쫙 잡아서 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코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흐른다. 얼마? 100A. 동일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간격이 1mm고. 그러면 코일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코일 하나의 길이. 자, 반지름이 50cm인 원의 둘레가 되겠죠. 이걸 핀 거니까 원을.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50cm니까 0.5 하면 되겠네요. 미터. 자, 이 상태에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자, F는 우리가 R분의 2 IA IB분의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썼는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유도가 된 거냐면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A B 곱하기 L 뉴턴이라는 곳에서 유도가 됐다. 자, 이것은 단위 길이당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힘이니까 길이 L을 곱해준 것이다.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격이고요. 서로의.
L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도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풀리겠네요. 자, 뮤제로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나누기, 자, 2파이 r, 간격은 1mm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리고 IA와 IB가 모두 100 제곱 곱하기 길이가 2파이 곱하기 0.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6.28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 전기자기학 20번 보겠습니다. 권선수 100인 코일의 자석을 2웨버에서 1웨버로 2초 동안 변화시켰다. 그럼 유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 파이 dt가 되겠죠. 자, 권선수가 100 마이너스 100. 자, 자속을 2에서 1로 변화시켰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된 거죠.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시간이 2초. 계산해 보면은 50V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자기학 20문제 모두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